자, 가번, 김현승의 플라토너스, 한번 봅시다.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김현승의 플라토너스 정리 한번 해보자. 김현승의 잠깐만. 음, 음, 아니지. 이건 지난번 했지. 그래, 그래. 어쩐지. 했고, 박두진의 향연이네, 향연. 오케이. 음, 준이 왜 두 개야? 이 소리 되는 건가? 자, 보자. 오류야? 들리긴 하지? 자, 박두진의 향현 봅시다. 자, 향현은 어, 내 목소리 들리지? 음, 오케이. 자, 향현은 시어의 반복과 열거 그리고 의문형 표현과 같이 강렬한 어조를 통해 이상 세계에 대한 화자의 강렬한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어, 이제 향연이라는 말이 이제 향기죠, 향기. 향기로 올려드린다는 얘기야. 향기로 올려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어, 시어의 반복과 열거, 의문형 표현이, 이제 이게 표현상 특징이죠? 강렬 어조로서 이상세계에 대한 하자의 강렬한 소망을 그런 작품이다. 부정적 현실로부터 격렬한 변화 끝에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 반영론 쪽. 반영이 뭐예요? 반영? 그 시대. 시대에 대한 얘기죠, 시대. 자, 반영론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일제강점기의 포갑적 현실 속에서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의 향현은 화자가 앉아있던 고개 이름이면서 우리 역사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인이 소망하는 이상세계인 산은 그 안에 모든 식물, 동물이 얽혀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이다. 나아가 모든 대립적 요소를 포용하는, 즉, 여와 이리로 대표되는 강자가 피로 상징되는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를 포기하고 사슴과 토끼로 대표되는 약자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이다. 일단 이 박두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요 내용이 왜 이제 너도 어렸을 때 찬양 불렀을 거야.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뭐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이거. 그래서 뭐예요? 약육강식이 없는 세계. 결국 선교자는 3년 사연을 통해서 산이 현실의 위기를 침묵으로 외면하지 않고 화염으로써 정화시켜 새로운 세계를 도래하기를 강렬히 소망하는 것. 이게 강현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유시 서정시. 자, 자연 친화적, 평화적, 평화지향적.
역동적 심상, 이상세기를 소망하는 목소리, 남성적 열정이 어조, 화합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갈망, 갈등을 극복한 평화와 이상세계에 대한 갈구. 그래서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복과 열탐법을 사용해서 힘찬 율동감을 준다. 현재 약육강식의 절망적 사회, 미래 약자와 강자가 평온하게 공존하는 사회. 그래서 현실의 전망과 대립구조, 침묵과 하여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자. 아랫돌이 다박속 깔린 산 너머 큰 산 너머 그 너머 산이 보이어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 음, 자, 미래에 대한 전망. 이 흐름이 부정적 상황이죠.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자,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마음이 나면 날아올라.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게 아랫돌이 다박속 깔린 산 너머에 큰 산이 또 있는 거야. 큰 산 너머. 여기서 있으면은 뭐야? 앞에 있는 건 보이지만 요 뒤에 있는 산이 안 보이죠. 뒤에 있는 산이 보이지 않죠. 자, 우뚝 솟은 산, 묵중이 엎드린 산, 골고리 장소에 들어섰고, 머루 다랭이 넝클리 엉설이 엉켰고, 샅샅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무수히 짐승이 지닌 그러니까 일제 말기 우리 민족을 우위적으로 표현했어요. 산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거야. 이 산에 각종 뭐 동물들이 막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산들 안 보이죠. 누고 지금까지 계속된 만년 너희들 침묵이 흠뻑 지리함직함에 하자가 현실을 암담하게 느끼는 상황이죠. 식민지 현실을 중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억눌린 조국을 답답한 현실이죠. 부정적 상황, 식민지야, 오래 지식되어 있어서 지루하다는 거죠. 화재 현실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전망이나 낙관적인 태도가 이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야.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 엎드린 마루는 이제 산마루의 꼭대기죠. 꼭대기에 화각 치밀어오는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그러니까 화염은 암담한 현실을 타개할 정의의 강명이 불 것이야. 부정적인 게 아니야.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색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죠. 핀내에 잊은 여우, 이리, 등속, 이 등속이 낙탄가. 사슴, 토끼 더불어 쌀이순, 칠순이를 찾아 함께 즐거이 뛰노는 날, 범이죠?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그러니까 뭐야?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음.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열망, 소망이 이 시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암담한 현실에 대한 인식, 혼란하고 황폐한 현실, 현실 극복에 대한 기원, 화합과 평화의 세계 갈망이죠. 98년까지 사셨네. 음. 자, 청록파라고 해요, 이 사람을. 네,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자,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자, 자,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는 물과 불의 원형적 상징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부조를 해소하고 조화로운 합의를 이루고 싶은 소망. 아까 그것은 산을 통해서 했고, 이건 물을 통해서 했죠. 우리가 물이 되어 나타난 두더지는 표현과 일련과 이어서 네 번이나 반복된 뭐뭐 한다면이다. 또 사연을 만나자 오라와 연결된 하자의 바람직한 소망을 간절히 나타낸다. 그런데 만나자 앞에 물로 만나자 하고 있으며 물은 생명력과 포용력, 정화력을 지닌 존재로 나와 너를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 물의 지향점은 죽은 나무 뿌리, 부끄러운 바다, 넓고 깨끗한 하늘이다. 이에 반해 불은 가뭄을 통해 생명이 고갈된 상태, 즉 이제 대조죠. 물과 불의 대조를 볼 수 있죠. 자, 가뭄을 통해 생명이 고갈된 상태, 즉 죽음의 소멸 등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시호로 메마르고 비인간적인 문명화된 현대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 지난 뒤에라, 자, 불을 극복해야 비로소 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기계 문명의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 속에서 각자 파편화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은 나무불을 적셔주는 마음, 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물과 불을 통해 대립, 그래서 뭐예요?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자. 그 얘기를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상징적, 의지적, 역설적 소망을 간절히 드러내는 목소리죠. 가정법을 통해 만약 이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죠. 물과 불의 상징적 표현. 자, 주제 생명이 충만하고 청정한 삶의 추구. 가정법 형태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물과 불의 대리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대주되는 거. 물, 비 오는 소리, 강물, 바다. 자, 생명, 긍정, 평화, 화합, 정화, 포용력. 대립하는 거야. 불타는 것들. 파괴, 부정적, 죽음, 대립, 갈등, 혼돈. 자, 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물은 생명력, 포용력, 정화력이죠.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서는 좋아하지 않으랴. 가문 어느 집, 인정 메마른 현대사회. 음. 자,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키 큰 나무, 굳건한 의지를 지닌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죠. 우르르 우르르, 자, 의성어죠.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불순한 것을 제거하는 물의 속성이죠. 흐르고 흘러서 저물력,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죠.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로 한다면 죽은 나무 뿌리, 현대사회 병폐로 사라져버린 가치죠.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 순수한 이상세계, 원초적 생명의 세계죠.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순수한 이상세계에 대한 도달을 소망하고 있죠. 자, 이 소리가 나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자, 물이 되지, 하고 불이 되어 만남으로 서로를 태우고 이 세상에서 태우려는 것도 우려한 목소리.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로 상징되는 조화로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태워버릴 필요가 있기를 서로 만나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불로 만나려고 한다. 불, 소멸의 이미지. 벌써 수시된 뼈 하나, 소멸해버린 존재.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불의 충동성과 강렬함을 부드러움 감싼다는 의미죠. 동변상련의 의미야.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만리 밖 그대와 나의 거리감이야. 단절이죠. 그대 내가 만나고 싶은 이상적인 존재야. 저 불이 지난 뒤 불, 파괴와 소멸의 이미지죠. 흐르는 물로 만나자. 물, 생명력, 조화 합의의 이미지죠.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파괴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리의 대립, 갈등의 종식이죠. 그러니까 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 푸시식, 푸시식, 그지? 꺼지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야? 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그죠? 그래서 사자가 소망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강은교 시인은 단순한 관계 이상을 넘어 삶을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물이 되어 서로 만나고 흘러가는 상상, 곧 인간의 관계 본질을 탐구하는 시인의 질문일 수 있다. 물이 서로 적시고 섞이는 과정을 상대방 이해와 공감하는 과정. 자, 물의 틈에 얽매이지 않고 흐르는 존재. 이 시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유연함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자, 확정하는 물은 작게 한 방울에서 시작해서 넓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 더 큰 의미의 가능성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물과 불의 대립으로 물로서 어떤 소망을 우리가 함께 만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서로 물처럼 투명하게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박이문의 수필, 현대 수필이죠. 자, 그러니까 시 두 개랑 이제 수필 하나입니다. 자, 어, 박이문 현대 수필. 눈이었나? 박이문이 눈이었나? 잠깐만. 네, 눈 맞군요. 박이문의 눈. 자, 오케이. 자, 봅시다. 박이문 현대 수필 눈은 1984년 조각에서 펴낸 명상의 공간에 수록된 작품이다. 작가 박이문은 1955년 사상기에 1957년 시와 비평을 통해 평론을 발표하면서 본격적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명상의 공간에서 집과 죽음을 비롯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중에 눈은 철학자 사이를 서술한 글이다. 눈 오는 밤의 고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명상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는 작가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작품이기도 하다. 자, 박이문의 눈은 사색적 태도로 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역설적에도 눈에서 따뜻함의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겨울날 한방 눈이나 눈에 파묻힌 초가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바라볼 때 오히려 눈이 지니는 다정하고 포근한 정서, 따뜻한 이미지를 느끼고 있다. 눈이 쏟아지는 저녁에는 두꺼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과 같은 친구들이나 이곳에 따뜻한 정을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눈에는 조용하다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 쏟아지는 한방 눈은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하며 우주가 고요에 파묻혀 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눈이 쌓이는 밤에는 또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요함 속에 작가는 고독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고독은 삭막하고 허전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의식하고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작가는 눈은 명상적이라고 말한다. 눈을 바라보며 사색과 명상에 잠기며 철학가의 모습을 바뀐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작가는 눈을 통해 다양한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예찬하고 있다. 병렬적 구성을 통한 사고의 전개가 잔잔한 수필이다. 현대 수필, 눈을 통한 철학적 성찰과 만족감, 자연현상을 돌아보고 사색에 잠김, 성찰이죠. 병렬식 구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개성적 시각에서 예찬하고 있다. 자,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 말을 적신 한방 눈은 가슴 속같이 따뜻하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꿀뚝에 나오는 연기의 삶은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한방눈이 쏟아진 저녁이 잊고 있던 친구들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꺼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삶을 느낀다. 눈의 속성, 눈은 따뜻하다. 다정하고 포근한 정서를 느낀다는 거죠. 눈은 조용하다. 저기 눈은 따뜻하다. 눈은 조용하다. 한번 쏟아진 한방 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도모든 것을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온 세상이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는 듯하다. 눈은 조용하다. 그러니까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상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었던 스스로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의 자연과의 관계,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자, 그다음에 눈의 속성,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자, 또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쌓이는 밤 혼자서 방 안에 앉으면 책상에 전기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자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한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서재의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앉은 밝은 램프 불은 사색꽃이다. 눈이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네, 이렇게 세 작품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세 작품 했죠? 향현, 우리가 물이 되어, 그다음 박이분의 눈이야. 자, 가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적절한 걸 찾는 거죠? 네,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자, 34번. 대꾸의 표현을 사용하고 대꾸는 아니죠. 대꾸는 뭐야? 이거는 완전 사설이시죠. 대꾸는 뭐야? 산이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대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죠.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대립적 이미지인데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나는 청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내 하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그죠? 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자.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이상 세계를 꿈꾸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물이 되어 만나자.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35번.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아보자. 35번. 자, 가는 산이 누거 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리함직하다 말함으로 화자가 마저 현실에 대한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침묵하고 부정적인 거니까. 맞죠? 그다음에 가에 내 기다려도 좋으랴 관련해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화염은 여기서 뭐야? 어떤 그 모든 것을 부정적인 걸 태운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려 하고 말하는 하자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을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가정해서 소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맞고 가의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는 것 큰 산 그 너머 산을 바꾸는 하자의 바람을 이루는 과정을 나는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하자가 현실을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건 아니지 그죠? 우리가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가 서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답은 4번. 3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뭐냐? 우르르 비 오는 소리. 니는 푸시부시 꺼지는 소리. 자, 이거는 비 오는 소리, 꺼지는 소리. 다 물에 대한 이미지죠. 자, 기억은 물의 결핍을, 니은 물의 부충, 아니고요. 기억은 이거 아니죠. 부정 긍정 아니에요. 불안 아니죠.
기억은 물의 생동감을, 이거는, 불이 소멸하는 상황. 그죠? 불이 꺼지는 거죠. 답은 4번. 자, 37번에 다에 들어가는 글씨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의 글씨는 어떻게 했어? 눈 따뜻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37번은 해봐. 37번은 이거 하는 문제는 좀 해봐. 몇 번인지. 어려워? 37번? 음, 그죠? 3번이죠? 글씨는 자아의 재발견의 계기가 되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 체험하는 고독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케이. 자, 38번. 달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에 대한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으로 수행 결과 적절한. 이거 이제 외적 증거에 따른 표현인데, A는 가의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으로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를 글씨는 나의 사물과 함께 떠올리는 기억 속의 정정과 관련됐습니다. 가나 모두 포함된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봅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의 감각과 정서, 나의 그 사물과 함께 떠오르는 기억. 음, A 눈은 따뜻하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찾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바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을 돌을 내 손에 쥐어주는 모습이 포근함을 느낀다. 그죠? 이렇게 요거 두 가지 정서가 다시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딱딱한 것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주에 19번, 20번 해봅시다. 수고했어. 안녕.